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인건비가 비싸면 초짜들 안 쓰려고 합니다. 갈수록 자동화랑 로봇으로 대체한 이유가 첫 번째가 인건비 때문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정확히 1030원입니다. 네, 만원 시대죠. 그리고 내년 최저시급이 132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확히 250원 오릅니다. 시급이 오르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시급 관련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예. 생각보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그 시급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예. 그 시급제 일자리로 생계 유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시급 관련 일자리 수가 줄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서민들이 이 시급제와 관련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당 이제 일을 해가지고 그 시급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많이 느끼죠. 아, 요즘에 그런 시급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통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시급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간당 얼마씩 받죠?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게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다. 아르바이트 하면 뽑는데 뭐 지원자가 너무 많다. 아르바이트도 아무나 안 뽑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명 아르바이트 뽑는 것이 있습니다. 있긴 한데 예전만큼 안 뽑아요.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은 요즘에 주간 자리 거의 안 뽑습니다. 네, 주간, 야간 뽑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요즘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예전만큼 쉽게 구하지 못해요. 보통 주간 여자 뽑고 야간 남자 뽑거든요. 근데 요즘에 주간 자리를 이제 점주님들이 도맡아 사다 보니까 주말 말고는 자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야간 들어가기엔 좀 야간이 위험하기도 하고 밤을 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남자분도 힘들겠지만 여자분들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의외로 여자분들이 그런 시급제 가지고 일자리가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무직, 단순 사무직과 서비스업 이런 일이 대부분 시급이에요, 시급. 시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급이 올랐다는 것은 그 사람들 인건비 올랐다는 건데 문제는 그 사람들 인건비 올랐다 하더라도 매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매출하고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 시급이 올랐다 하더라도 뭐 매상이 더 많이 오른다면 더 많이 본다면 낼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시급 올리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줄어들고 순이익이 감소합니다. 보통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남겨 먹으려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거금에 더 투자해가지고. 근데 사업을 하는데 예전보다 돈을 적게 벌 것 같으면 누가 사람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급 올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급이 오르니까 물가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편의점 안에 파는 어떤 뭐 삼각김밥이나 이제 샌드위치 이런 것도 올라가고 음료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음식 가격 올라가고 근데 지금도 음식 가격 비싸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많아요. 밖에 사 먹는 게 좀 겁난다. 너무 비싸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오랜만에 치킨 먹었거든요. 치킨이 한 마리 25,000원 하더라고요. 25,000원. 곧 있으면 3만 원 갈 것 같습니다. 2, 3년만 지나면. 치킨 한 마리 3만 원이다.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3만 원짜리 치킨을 먹기에는 지갑 사정이 안 좋고. 요즘 확실히 느낀 게 사람들이 요즘에 좀 여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가집니다. 네. 저도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고민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하루에 두세 개씩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안 옵니다. 한 작년 대비 한 7, 80% 준 것 같아요. 고민 사연에. 고민이 없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이. 근데 왜 안 보냈냐면 그 고민 사연 보내는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유료로 이제 사연을 받고 있는데 그 3만 원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3만 원 없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그 3만 원만 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쪼들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경기가 안 좋으면 쪼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까? 항상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돈 없고 뭔가 이제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 왜 그러냐 하면 뭐 벌이가 적어서 그렇다. 뭐 물가가 올라서 그렇다.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대비 같은 걸 안 했어요.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면 일자리가 줄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미리 대비하고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준비를 전혀 안 했어. 너무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그 안일하게 산 대가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여유자문을 이렇게 좀 많이 모아놓고 씀씀이가 조절하고 그랬으면 사실 물가 올라가도 버틸만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뒤에 안 보고 살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마음에 가는 데도 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아르바이트 안 구하면 구하냐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것은 금방 돈이 두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뭐 쿠팡이나 일용직을 전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일을 안 하면 이제 집안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금방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 같은 사람이 많은 거야. 나같이 이렇게 지금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 뛰어드는 거죠. 예전 같으면 별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건데 요즘엔 다 뛰어들어. 얘도 쿠팡 같은 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딴 일 왜 하냐. 이거 돈도 안 되고 몸만 힘들고 그런 말 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하겠다는 사람 너무 많잖아 이게. 그 일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 절대 다수는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일을 안 하면 우리 집안 식구도 못 먹여 살리고 내가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뭔가 경제가 안 좋아질 때를 대비를 안 하고 사시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잘 들으세요. 대비를 안 하고 살면요 앞으로 더 힘들 거야. 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사자성어로 그 유비무한 네. 어떤 그런 예방의 중요성, 준비의 중요성 항상 강조하거든요. 유비무한이 뭡니까?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면 근심 걱정이 없다 그런 건데 근데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 특히 일반 서민들은 유비무한 자세를 가진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으니까 항상 경기가 안 좋으면 서민들이 힘든 거예요. 일이라도 꾸준하게 하고 씀씀이 조절하고 모아둔 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그래도 살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 모아둔 돈은 없고 씀씀이는 크고 직장을 쉽게 그만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좀 안일하게 살았구나. 근데 제 생각에는 오래 가지고 힘들다 하시면 안 돼. 아마 내년하고 내후년은 더 힘들 거야. 제 생각에. 앞으로 그런 시급제, 단순 일자리는 점점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어도 주거비용과 물가가 세계 상위 수준으로 비싸네요. 세금도 점점 많이 내고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돈이 없다는 거야.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댓글을 적은 본인다. 솔직히 좀 부끄러운 댓글이에요.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보다 비싼데 더 많아요. 더 많아. 우리나라 안에만 있으니까 우리나라 제일 비싸다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주거비용은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 집값 비싼 이유가 이제 수도권하고 이제 서울 쪽 그리고 이제 광역시 쪽에 이제 좀 그런 좀 핵심 주거지 이런 쪽이 좀 비싼 거지. 다른 지역은 막 진짜 엄청 막 손 돌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도나도 서울에 그런 좀 목 좋은 아파트만 생각하니까 그것만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거고. 물가가 글쎄요 상위 수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물가 올라가는 게 겁난다는 거예요. 이 댓글 적으시면 사실 부끄러운 거야. 이분 나이 좀 많은 분이거든요. 이분 꾸준하게 제 영상에 댓글 다는 분입니다.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고 고맙긴 한데 이 댓글 적은 본인도 사실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이는 먹었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대로 열심히 살지 않은 거죠. 제대로 열심히 살았다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지금 여러분들 댓글 보면 좀 곡소리 내는 사람도 많거든. 나이 먹고. 사실 이거 제가 이렇게 좀 쓴소리해도 할 말 없잖아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왜 그때 열심히 살면서 왜 좀 대비라는 걸 안 하고 살았어요. 내가 그때 왜 돈을 함부로 쓰고 좀 뒤를 안 바라보고 산 걸까? 이 생각 안 듭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댓글 내용에 따라 여러분들 어떤 그런 신분이나 처지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물가 비싸다, 내가 지금 뭐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댓글에 여러분 감정 상태로 여러분 어떤 그런 경제 상태가 고스란히 녹아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야. 내가 지금 진짜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니지만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생각보다 해놓은 게 별로 없구나. 네, 생각보다. 그걸 좀 느끼셔야 돼. 그래야 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거니까. 아무튼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요. 그럼 분명히 이제 그런 물가를 감당하기 버거운 사람 생기겠죠. 근데 이게 무조건 국가 탓 사회 탓만 할 게 아니라 솔직히 근본적으로 내가 문제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버겁다는 거. 내가 똑바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좀 안일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기본적인 앞가림 못하고 이 돈 수습이 조절 못하면 앞으로 더 버티기 힘들 겁니다. 더 버티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버티기 힘들면 딴 나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나라는 힘드니까 해조선이니까 다른 나라 가면 낫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 땅에서 못 버티는데 다른 나라 가서 어떻게 버텨? 우리나라 떠나자 그딴 말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정할 거 이 생각부터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